자, 레벨업 행복한 가정 좋은 부모 아카데미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좀 보면 MBTI로 발견하는 우리 아이의 학습 특성. 자, 오늘 강의의 제목입니다. 이거 알고 오셨나요? MBTI 아시잖아요. MBTI 나 좀 안다. 손 들어보실까요? 자, 붙여 핸즈업. 오케이, 크게 높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죠. 쫙 이렇게. 자, 겨드랑이 털이 보일 정도로. 여기 지금 어머니들 막 머릿속에서 갈등하고 계십니다. 이거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듣긴 많이 들었는데 나 어느 정도 좀 아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MBTI에 대해서 조금 편견도 좀 아니면 잘못된 것도 좀 가르쳐 드리고, 여기 교육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본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아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보여야지 그 다음 뭐로 이어지죠? 학습이죠. 우리는 여기 다 뭐 때문에 모였다? 그렇죠. 아이를 컨트롤하고 조절해서 서울대와 연대 고대 내지는 카이스트와 그거를 위해서 일단 과학고부터 그죠? 어머니도 다 플랜 짜 있잖아요. 자, 그 플랜을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존중과 이해, 잠재력 개발, 인정입니다. 어느 단어가 전 제일 좋냐면요. 개발. 우리 또 아이들하고 어머니 이런 대화 나누시나요? 여의 개발과 아이 개발의 차이가 뭐냐? 자, 아시는 분? 자, 푸셔 핸즈업 해볼까요? 자, 개발과 개발을 아시는 분. 아니,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여기 아시면 내가 강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개발은 내 안에 벌써 씨앗이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불교에서 인연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과 연이 뭐냐면요. 씨앗과 그 씨앗을 싹 틔우게 하는 환경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씨앗의 형태로 태어났든 뭘 만나야 돼요? 씨앗이 싹 틀 수 있는 환경. 자, 그 환경이 뭐죠?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빛, 온도, 습도, 그죠? 이거 필요하죠. 인연은 바로 이거예요. 인이 씨앗이면 연은 그 씨앗이 틀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만났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잠재력과 힘을 모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펼칠 수 있다. 자, 그럼 반대로 악연은 뭘까요? 싹을 틀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어도 그게 다 어떻게 되어버리는 겁니까? 틀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부모와 자식은 인연이죠. 악연이면 안 되죠. 내 아이와 내가 인연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아이의 갖고 태어난 씨앗을 뭐 해주셔야 돼요? 싹 트게 해주셔야 돼요. 마음대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기 잠재력 개발이라는 말이 가장 좋고요. 인정. 뭐 인정하면 다 쿨하게 끝나잖아요. 그죠?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강사 소개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뭐 3페이지 돼갖고 다 못 읽어드린다 그래서 제가 간추렸습니다.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집중을 잘 못하셔서 25년 경력 강남 상구 독서논술 전문지도 강사입니다. 건국대 교육학 교육심리학 석사고요. 제가 전공은 화학입니다. 저 1레벨도 2공대요, 공대요. 그런데 대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국문학, 문학 석사, 그 다음에 교육심리 이렇게 석사 땄고요. 지금은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 중인데 아까 들으셨겠지만 영재교육, 뇌인지 그리고 교육심리 발달합니다. 그리고 부모교육 강사고요. 그리고 학습 코칭 및 뇌인지과학 하고 있고요. 실버 교육도 합니다. 이거 보시나요? 유튜버, 인플루언서, 피트니스 선수. 자, 이렇게 되면 센스 있으신 분은 벌써 핸드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켜고 검색란에 동락에듀를 쳐봅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서 동락에듀 하고 검색해 보시면 저랑 굉장히 비슷하게 닮은 여자가 나와서 뭔가를 강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책도 소개하고 할 거예요. 그리고 검색하신 김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 피트니스 선수예요. 아무도 안 믿길래 사진 보여드립니다. 저의 디테입니다. 디테. 네. 저예요. 네. 안 믿겠지만 접니다. 피트니스 선수 맞습니다. 자, 오늘 MBTI.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요. MBTI 알고 가기, 그 다음에 MBTI 유형과 학습, 크게 큰 틀이 두 개인데요. 가짜와 진짜의 만남, 찰떡궁합, 아이의 주기능이 학습력이라까지 여러분 오늘 바쁘게 달려가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다 일어나서 자기 MBTI 찾기 위해서 몸으로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MBTI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컴퓨터 펼쳐놓고 읽어보면서 맞다 안 맞다 이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역시 MBTI는 몸으로 액션을 취하셔야지 확실합니다. 자, 일단 MBTI 좀 알고 갈까요? 구스타프 칼 융. 맞습니다. 우리 유럽의 3대 심리학자가 있죠. 프로이드, 아들러,
칼 융, 뭐 있다고 합니다. 3대 심리학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분이 칼 융인데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이라는 걸 그러니까 시작을 하신 거죠. 시작을 하셔갖고 사람 안에 있는 에고, 이거를 이제 막 펼쳐 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많이 이게 고민을 하실 때 구스타프 칼 융이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신분석은 유효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바로 연상 실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 그 연상 치료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갈등, 고민을 해결해가는 과정. 그걸 여러분이 잘 아는 컴플렉스라는 이 단어를 만드신 분이 칼 융입니다. 그래서 분석 심리학의 기초를 닦으신 분인데 이분이 만든 게 바로 유형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 뭐하다? 두 개,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칼 융의 유형론입니다. 자, 요거까지 하면 MBTI는 아직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MBTI를 본격적으로 개발하신 분은 요 엄마와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그 다음에 캐서린 쿡 브릭스입니다. 1900년부터 마이어스와 브릭스에서 MBTI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1923년에 융의 심리 유형론을 접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년 된 거죠? 지금 2023년이니까 딱 100년 된 겁니다.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이기 때문에 의심을 참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보고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사실 솔직히 여기서 성격 검사나 심리 검사 하시면서 머리를 많이 쓰지 않으시는 분은 없어요. 내가 정말 A형 성격을 갖고 있어도 뭐 합니까? B형 성격이 사는데 유리하다? 그럼 B형 성격적으로 자기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자기 보고식이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MBTI인데 그런데 또 자기 보고식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확실한 건 정신과에서는 임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임상에서는 자기 보고식 안 믿어요. 다 뭐합니까? 철저히 관찰하고 철저하게 뭐예요?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정신병원에서도 이렇게 설문지 하던데요. 이렇게 테스트 하던데요. 맞습니다. 거기 테스트 문항에는 뭐가 있어요? 역문항이 있어요. 내가 역문항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가짜로 체크했어. 그러면 그 뒤에도 똑같이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오는데 거기서 또 똑같이 체크를 했으면 참이겠지만 앞뒤가 다르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된 거야? 가짜로 체크한 거라서 그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임상용어로는 쓰이지 않지만 인식과 판단이라는 두 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느끼는 게 시행이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100년 동안 축적된 자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핸드폰 꺼내서 MBTI 검사하셔서 나는 MBTI가 유형이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실제 맞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요, MBTI가 1988년, 1990년 심혜숙 박사님과 김정택 박사님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MBTI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A, 그 다음 B, C, D, E, F, G, 그죠? M, Q. 지금 미국에서는 MBTI 폼 M, 폼 Q, 폼 J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MBTI M, Q, CAT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핸드폰으로 검색하신 MBTI는 진짜 MBTI가 아니고 유사 MBT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BTI M, Q가 있는데 M하고 Q는 M 같은 경우는 93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검색했던 것이 왜 안 맞는지 아실 거예요. 일단 문항수 자체가 상당히 빠집니다. 자, MBTI Q는 144문항이에요. 문항수 자체가. 게다가 문항수 144가지에 그 뒤에 다면 척도라 그래서 4개씩, 5개씩 질문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총 20개의 다면 척도. 즉 무슨 소리냐? I는 I인데 어떤 I인지 더 심도 깊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국내 출판권은 TNBC와 주식회사 어세스타에만 가지고 있고 저는 어세스타 국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렇게 오전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고 가후의 비용을 벌고 있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MBTI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8장 한번 껴볼까요?
자, 팔짱 끼웠을 때 난 오른팔이 위로 올라간다. 아, 예. 난 왼팔. 좋습니다. 자, 깍지 끼워볼까요? 자, 엄지손. 왼손이 올라간다. 아, 자, 이분들은 운해형일 가능성 높습니다.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다. 좌뇌형일 가능성 높습니다. 예, 실제로 좌뇌형과 우뇌형에 따라서 엄지의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누가 더 좋고 나쁘고 아닌 거 아시죠? 지문처럼. 자, 이게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입니다. 무슨 소리냐? 편해요, 그냥. 그게 편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글자를 쓸 때도 오른손으로 쓰느냐, 왼손으로 쓰느냐. 참고로 저는 양손으로 다 쓰고 밥도 양손으로 다 먹는데, 이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위대함은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아, 이거 뭐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건 대한민국 엄마들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뇌를 바꾸는 거예요, 뇌를. 예, 대단하신 거죠. 자, 그래서 MBTI는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진정한 나는 누구냐? 가장 많은 게 가유형입니다. 예, 가유형, 가짜란 얘기예요. 자신의 선천적인 선호 경향과 반대되는 상황에서 반대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예 그게 굳어져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겉으로는 참 잘해 보여요. 그래서 남이 봤을 땐 참 저 사람 성공했어, 잘 살아, 자기 직업도 잘 구했어. 그런데 본인은 압니다. 공허하다는 거, 여기가 뻥 뚫려 있다는 거. 자존감도 굉장히 조금 낮고 남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족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이게 가유형이에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살아요. 더 열심히 살아요. 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진짜 자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 가유형. 자, 가유형 다음에 그 다음 많은 게 뭐예요? 직업 유형입니다. 직업 유형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직업이 나를 이렇게 길들였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만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입을 한 번도 안 떼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안 합니다. 저는 주로 하는 일이 그냥 책 보고 자료 찾고 논문 읽는 일 합니다.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굉장히 저는 받아요. 자, 근데 저 같은 성격이 뭐 하고 있습니까? 강의하고 있고 무대 나가서 막 근육 자랑하고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직업적 성격 때문입니다. 예, 직업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부모를 설득해야 되고, 이게 독서를 해야 되는 부모가 독서력이 떨어져갖고 수학 이해를 못하는 애를 데리고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학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위를 또 시킵니다. 애를 잡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학원 다니면 뭐 할까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수포자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포자가 왜 진짜 문제인지? 수학을 포기했다는 건 그 전에 뭘 포기했을까요? 과학을 포기합니다. 과학을 포기했으면 그 전에 뭘 포기했을까요? 사회과 과목을 포기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수포자가 심각한 건 수학을 못해서 심각한 게 아니에요. 과학과 사회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게 수학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과학, 사회, 수학 기본 베이직이 뭐죠? 우리 문해력 그러잖아요. 문해력의 기본이 뭐죠? 독해력입니다. 네, 한마디로 학습을 위한 기본 베이직 학습이 국어예요. 국어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해력도 학습 문해력이 있고 학과 문해력이 있고 학문 문해력이 있습니다. 학습 문해력은 국어라는 과목을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한 문해력, 학과 문해력은 그 국어라는 과목을 공부한 학습력으로 각 과목을 이해하는 문해력이에요. 그러면 학문 문해력은 뭘까요? 그 과목을 토탈해서 학문을 할 수 있는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문해력이 단순히 읽고 생각할 수 있으면 문해력을 생각하시는데, OECD에서 발표한 문해력 잘 보시면요,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창조까지 해야 돼요. 즉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뭐까지 해야 됩니까? 쓰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 저학년은 말하기, 그 다음에 3학년부터 뭐 쓰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 문해력이 떨어진다는데 떨어지는 거 맞아요. 읽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창조해내서 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해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라는 과목, 읽기라는 과목, 독서라는 거를 굉장히 어머니들이 그냥 한국 사람이 한국말하고 한글을 읽으면 다 된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저는 24년간 독서지도 논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MBTI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유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12세를 기점으로 아이들한테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MBTI 제가 강의하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유형이 공부를 잘하나요? 어떤 MBTI, 16가지 MBTI 중에 공부 잘하는 유형이 뭘까요? 자, 사실 논문에 있습니다. 논문상 어떤 특정 유형이 전 세계적으로 학습력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걔네가 왜 잘할까요? 스타일이 맞기 때문입니다. 학교라는 시스템이 그 아이들과 맞아서 그렇지 어떤 아이도 어떤 스타일도 공부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아이들은 자기 편한 대로 했는데 학교랑 맞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정 유형의 아이들은 자기 편한 대로 했는데 학교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보내는 그 과목이라는 결과에서는 이 친구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본능적으로 압니다. 어떤 스타일이 공부 잘할지.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로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MBTI를 바꿔놓습니다. 아니, 뇌도 바꾸는 판국의 성격쯤이야. 기질과 성격의 차이 아시죠? 기질은 안 바뀌어요. 지문입니다. 성격은 바뀌어요.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또 어떤 트라우마에 따라서 삶의 역동기에 따라서 성격은 바뀝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성격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무슨 다중인격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자기 성격이 큰 틀이 있지만 소소한 건 바뀌어요. 그래서 성격을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 유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세에서 15, 16세 사춘기가 참 중요하죠. 사춘기 때 뭘 찾아 나가야 돼요? 참 유형을 찾아 나가야 되죠. 근데 대한민국 어머니들도 대단합니다. 사춘기 따위 필요 없죠. 예.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이 참 유형 찾아 나가지 못하도록 열심히 뭐합니까?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조져버립니다. 예.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되죠? 커서도 부모 유형에서 살아가는 아이. 뭐 그냥 대표적인 게 뭐죠? 엄마,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랑 데이트할까? 엄마, 딸기 주스를 시킬까? 커피가 좋을까? 이게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부모 유형입니다. 자, 그 친구들 겉으로 보면 어때요? 뭔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까 가위 유형도 그렇지만 가슴이 뻥 뚫리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사춘기 반드시 겪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인생에서 반드시 뭘 찾아가야 된다? 참 유형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참 유형 찾기를 할 거예요. 아, 난 내 MBTI 아는데 라고 생각하셨더라도 한번 저랑 같이 참 유형을 찾아봅시다. 심리 기능의 위계와 역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기능, 부기능, 제3기능, 열등 기능까지. 자, MBTI 좀 아신다는 분, 요거 좀 아시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MBTI 30%를 아신 거고 이제부터 60% 고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MBTI 우리가 결국 왜 아느냐? 이거 왜 알아? 16가지 유형,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에요. 70억이 그럼 16가지 유형이 다 들어가고, 거기 뭐 세부적으로 5가지를 추가해서 20가지 유형을 추가한다고 해봐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주기능이 중요해요. 심리, 선호, 경향이 에너지의 방향과 요거는 뭐죠? 삶의 방식. 결국 사람이 무엇을 봤을 때 어떻게, 그죠?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인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유형의 주기능, 부기능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공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시는 항상 저로 들어놓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사진 찍으세요. 집에 가서 곰곰이 고민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 내 남편이 이건데 이 인간이 주기능이 뭐지? 내 아이는 이건데 내 아이의 주기능이 뭐지? 이거 모르시면 MBTI를 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자, 다 찍으셨나요? 저도 같이 찍어주시면. 자, INTJ죠. INTJ, 그죠? INTP, 뭐만 다릅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뭘 보시냐면요. J인 사람, P인 사람 한번 볼게요. 자, 끝이 J이신 분은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인식을 많이 할까요? 판단을 많이 할까요?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T에 뭐가 붙어요?
E가 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E가 붙어요. 자, 그럼 T가 E면 N은 뭐가 되죠? I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 앞에가 I죠. I인 사람은 무조건 1번이 주기능이 뭐예요? I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E일지라도 이 사람이 주로 쓰는 건 뭐예요? I예요. 그래서 I가 뭐가 됩니까? 주기능, 부기능, 제3기능, 열등기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인 사람을 볼까요? P인 사람은 인식을 더 많이 하겠죠. P인 사람은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N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N이 뭐가 돼요? E가 되겠죠. 그러면 T는 뭐가 돼요? I가 되죠. 그런데 앞에가 I면 제가 I가 무조건 주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바뀝니다. 순서가. T가 먼저 I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N이 부기능이 되고 F가 제3기능, 감각이 열등기능이 됩니다. 똑같죠? 그래서 감각 없어요. 맛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닭가슴살만 먹고 살아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F가 앞에 있으신 분, S가 앞에 있으신 분, 맛을 위해서 포기 못합니다. 다이어트는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쩐지 답이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ENTJ, ENTP 똑같죠? J하고 P 이거 하나만 다르죠? 근데 단지 얘는 뭐예요? E죠. 자, J면 당연히 무슨 기능? 인식과 판단 중에 판단을 먼저 써요. 그러면 T가 뭐가 돼요? E가 돼요. 그러면 N은 자연스럽게 소문자 I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대표가 E니까 E가 그냥 1번인 거예요. 그래서 TE, 그 다음 NI, SF, E가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P잖아요. 자, 우리가 논리에서 7단계라는 게 있어요. 지금 잡아요. 1단계. P인지 J인지 구분한다. 2단계. P인 사람은 인식을 더 많이 한다. J인 사람은 판단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E가 된다. 2단계. 그 3단계. 얘가 E면 자연스럽게 얘는 뭐가 된다? I가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골랐죠? 4단계. 이제 앞에를 보면 돼요. 앞에가 I면 I가 무조건 맨 앞에. 앞에가 E면 E가 무조건 맨 앞에. 그래서 얘가 P가 N이 E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제일 먼저 N이. TI, F, SE. 자, 이해 가셨죠? 7단계까지도 갈 필요도 없이 4단계에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조별로 주기능, 부기능, 제3기능, 열등기능 한번 구해볼까요? 자, J 손 들어봅시다. J. 자, J. 그러면 이쪽에 무조건 뭐 어느 칸에? 세 번째 칸에 E가 붙습니다. 자, J. 세 번째 칸에. 자, P. 두 번째 칸에 E가 붙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두 번째 칸에 E. 오케이? 그죠? 그럼 E 다 붙였죠? 자, E 다 붙이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I. 얘가 I. 맨 앞에 거 빼고. 그죠? 자, I까지 다 찾으셨어요? 자, 도저히 모르겠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뭡니까? ESTP. 자, 잘 보세요. P죠? P면 인식과 판단 중에 뭘 많이 해요? 인식. 그럼 S에 E가 붙으면 T는 자연스럽게 뭐가 붙어요? I. 그죠? 자, 그러면 얘가 E죠? E면 얘가 무조건 1번이에요. 그죠? 얘가 1번이에요. S 주기능, T, I. T하고 짝을 이루는 게 뭐죠? F죠? 그죠? S랑 짝을 이루는 게 뭐죠? N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기능, 부기능, 제3기능, 열등기능. 네. ESTJ. 자, J면은 판단을 많이 하죠? 그럼 T가 E가 붙어요. 그죠? 그럼 S는 자연스럽게 I가 붙죠? 그죠? 근데 얘는 E니까 얘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앞으로 빠지고 얘는 뒤로 빠지고. S의 짝이 뭐죠? N. T의 짝이 뭐죠? F. 그럼 얘가 F가 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기능, 2기능, 3기능, 4기능. 네. ISTJ. 자, J면은 뭐죠? 얘가 E가 붙죠? 그럼 TE.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S, I. 그러면 I이기 때문에 얘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 I, TE. T의 짝이 뭐죠? F. S의 짝은 N. 그럼 N이 이제 E가 붙는 거예요. 1기능, 2기능, 3기능, 4기능. 네. 네.
ES 맞나요? ESFP? 자, P면은 얘는 인식을 많이 하죠. 그럼 얘가 2가 붙어요. F, I. 얘가 2니까 얘가 1번입니다. S, E, F, I. F의 짝이 뭐죠? F의 짝이 T. 그 다음 S의 짝은 N. 예, N이 이제 소문자가 붙는 거예요. 1기능, 2기능, 3기능, 4기능. 네. P면은 N이 뭐가 붙어요? 2가 붙고 F, I가 붙죠? 근데 얘가 I니까 얘가 앞으로 옵니다. F, I, N, E. N의 짝이 누구죠? S죠? 그 다음에 F의 짝은 T, T, E. 네, 이렇게. 자, 또. ISTP. 자, P니까 인식을 많이 하죠. 얘가 S, T, I죠. 근데 I니까 I가 어디로 가야 돼요? 맨 앞으로 와야 돼요. T, I, S, E. S의 짝은 N. T의 짝은 F. 오케이? F, E가 되는 거죠. 예. ISFP. ISFP. 됐나요? ISFP. P면은 S, S가 2가 붙고 F가 I인데 얘가 I니까 얘가 1번이에요. FI, SE. 그럼 S의 짝은 N. F의 짝은 T. 이렇게 됩니다. ISFJ. 자, J면 판단을 많이 하죠. 그러면 F가 2가 되고 S가 I가 되는데 얘가 I니까 얘가 그대로 1번이에요. 그죠? F. 그 다음 F의 짝이 뭐죠? T. S의 짝은 N. N이 이제 소문자 2가 붙어서 1, 2, 3, 4 기능이 되는 거예요. 네. 다 됐나요? 예, 예. ESFJ. 자, J면 판단하니까 F가 뭐가 붙어요? E, S는 I가 붙죠. 근데 얘가 2니까 얘가 1번으로 와요. FE, SI, S의 짝은 예, N, F의 짝은 T. 예. 예. 그래서 ESFJ 팀은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다 됐습니까? 그래서 MBTI를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MBTI가 무슨 유형이니까 넌 어떻게 했다. 그건 정말 사이비 MBTI고요. 정말 주기능을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주기능이 필요한 시기가 6세부터 12세입니다. 근데 왜 6세냐? 어머니 그거 아세요? 5세, 6세, 7세에 우뇌가 발달합니다.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그 시기가 우뇌가 엄청 발달한 시기예요. 우뇌가 발달한다는 건 뭐냐? 숲을 보는 시기이고, 그죠? 몸으로 활동하는 시기이고, 오감을 발달시키는 시기예요. 특히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브로카 영역과 베로니카 영역이 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를 찍어보면 우뇌 쪽에서도 언어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우뇌의 언어 감각은 음가의 감각이 아니라 비분절음, 톤의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운했을 때는 분절음과 비분절음이 있죠. 이게 또 국어 강의가 되네. 제가 또 문법을 좋아합니다. 자, 음절이라 그러는 건 분절음이라는 건 딱 끊어서 얘기하는 거야. 강아지가 어떻게 울죠? 멍멍멍. 근데 어떤 개도 이렇게 울지는 않아요. 개는 다 어떻게 울죠? 이게 비분절음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분절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멍멍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절음이 좌뇌입니다. 비분절음이 우뇌예요. 그래서 사람이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할 수 있는 건 입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앵무새가 사람 말 흉내 잘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앵무새 부리는 이렇게 큰 열매를 딱딱한 호두를 부리 안에 집어넣고 혀로 굴려서 그걸 깨야 돼요. 그래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혀가 움직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사람의 분절음을 흉내내는 겁니다. 근데 고양이나 개의 주둥이, 말의 주둥이 보세요. 딱 붙어 있어서 혀를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비분절음이어서 비분절음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뇌는 어머니들이 책을 읽어주실 때 그러니까 5, 6, 7세
아이들한테 그림책 진짜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모국어를 발달시켜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책은 그림이 있든 글이 있든 그림책은 그림이 주지 글이 주가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글자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읽어줄 때 막 있잖아 숲속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 완전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요거를 잡아주는 게 5세, 6세, 7세 우뇌가 발달합니다. 자, 그리고 8세, 9세 이때 좌뇌가 발달해요. 이때 애들이 음운값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글자 자체는 5세, 6세, 7세에 충분히 익힐 수 있어요. 근데 얘네가 글자를 익힌다고 해서 음절음을 좌뇌가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좌뇌가 5세, 6세, 7세 좌뇌가 막 발달하면서 분석적, 판단적, 그리고 추리하고 사실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8, 9세 다음에 10, 11세가 좌우뇌가 연합되는 시기예요. 이때 굉장히 자극이 중요합니다.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기술이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좌우뇌를 연합시켜서 읽어도 그냥 이득이 아니라 밑줄을 치고 요약을 하고 단어를 분석하고 개념을 조직화하고 읽어 나가야 돼요. 그때가 그렇게 읽어서 뇌가 완성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12세입니다. 12세. 뇌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12살 생일이니까 네 뇌는 끝났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12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딱 그때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3세에서 6세는 이제 전두엽이 그죠? 신경회로가 이제 막 발달해요. 사람의 뇌는 예. 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대한민국의 그 편안한 점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어머니 12세라 그래서 꼭 우리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더딘 애는 또 더딥니다. 예. 우리 뇌는 평균보다 더디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네, 그래서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뇌는 안에서 밖으로, 뒤에서 앞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발달을 해요. 시신경도 마찬가지고 시신경은 18, 19세. 이 눈은 뇌가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12세 아이들은 몸싸움으로 서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뭘로 서열을 가릴까요? 눈빛입니다. 알아요. 제 뇌가 좋은데, 지적 능력 있는데, 압니다. 아이들도. 그래서 이게 12세만 되면 눈을 딱 보고 서로 이제 이 서열을 가려봐요. 그래서 그 전에 아이들 많이 읽히시고 생각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5세, 7세가 되면 외국어 학습과 학습이 유용해요. 그래서 이때는 어려운 단어 읽히시고 외국어를 하라 그래서 막 쓰지도 않는 단어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거.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을 많이 들려주시는 게 굉장히 언어 감각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브라질 말, 멕시카노, 예, 필리핀, 예, 섬이 3,000개죠. 언어가 2,000개가 넘습니다. 인도만 해도 6,000개. 예, 그렇게 다양한 언어 들려주시는 게 아이들 뇌 발달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가장 기둥, 베이직은 뭘까요? 모국어입니다. 모든 외국어는 모국어의 60%를 못 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는 어휘가 100이다? 그러면 100만큼의 생각을 할 수 있고 60만큼의 외국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다시 MBTI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독서와 뇌인지과학과 이렇게 완전히 짬뽕 되는 건 다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11세까지 주기능으로 얘는 인생을 살아가요. 자, S가 주기능인 아이, 엄마가 뭘 해주든 엄마가 음식을 해주든 뭐 해든 표현이 참 풍부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도 그림 참 많이 그립니다. 색깔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색깔도 꼼꼼하게 칠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자, N이 그죠? 주기능인 아이, N이 주기능인 아이 시니컬합니다. 표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T가 주기능인 아이는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왜 먹기만 하고 궁금한 게 없을까? 주기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주기능을 발달시켜주면 아이가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MBTI 중에 학습에 유리한 MBTI는 없어요. 단지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공교육 시스템이 비슷하게 어떤 특정 유형한테 유리할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 유리한 거 제외하고 우리 아이가 충분히 클 수 있도록 인정하고 개발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12세부터 20세까지는 주기능과 부기능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주기능이 충분히 인정받고 활발하게 커간 아이는 부기능도 같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받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MBTI 이 네 가지 기능은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균형 잡는 시소 있죠. 이 네 가지 균형이 이렇게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주기능으로 살다가 부기능까지 이제 같이 올라타면 이제 우리 어머님들 20세부터 30세 초까지 제3차 기능이 올라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나 남자로 치면 연애할 때 남자와 결혼할 때 여자가 다릅니다. 왜 아시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3차 기능이 올라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강의 나가거나 기업 강의 나가면 30대 초반의 남성분들이 정말 맞다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생각 안 했던 것들이 생각이 되고 보여지고 여자친구하고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그래요. 그게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그분 뇌가 바뀐 겁니다. 이건 MBTI로 얘기하지 않아도 뇌과학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남자 아이들 어머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사춘기가 30살에 끝납니다. 그러니 빨리 포기하십시오. 여자아이들은요 25세에서 26세. 제가 얘기하는 사춘기는 아시잖아요. 사춘기라는 게 결국 호르몬의 폭발적인 증가, 그걸로 인한 반미추광이 행동이잖아요. 네. 그 행동이 우리 그러면 왜 중1, 2가 사춘기라 그러냐, 그런 폭발적인 게 처음이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머릿속은 늘 폭풍이 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30살까지. 여자애들은 25, 6. 그래서 4년 차에는 궁합도 안 보고 결혼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요 30을 전후해서, 물론 만 나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정을 해서 30을 전후해서 다른 아이가 돼요. 남자애들은 진짜로 그래요. 여자아이들도 좀 빠른 애들은 23, 4세만 돼도 남자 고르는, 보는 눈, 남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정신 연령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딱 맞잖아요. MBTI 3차 기능이 딱 이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5세에서 50세는 뭐가 중요하냐? 열등 기능이 올라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드라마 안 봅니다. 소설책 안 좋아하죠. 저는 이제 영미 문학이라든지 한국 2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문학은 쫙 훑을 수 있지만 뭐 요즘 나온 뭐 사랑 뭐 이야기 뭐 그런 거 전 못 읽어요. 뭐 미칠 것 같아요. 네, 못 읽어요. 소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로 좋아하는 게 과학책, 역사책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러는 저도 어느 순간에는 감상적이 됩니다. 필링 해줘요. 필링. 제가 제일 약한 게 뭡니까? F하고 S잖아요. MBTI니까, INTJ니까. 자, 그래서 저도 감상적으로 봅니다. 남자로 치면 어느 날 갑자기 할리 데이비스를 타시겠다고. 그리고 어머니들을 보면 인생이 허무하다. 우리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시죠? 갑자기 붙들고 카메라 들고 나가십니다. 예, 이게 바로 열등 기능입니다. 자, 결국은 무슨 소리냐? 내가 가지고 있는 4가지를 전부 다 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는 다 최고점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노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도 보면 자아 성찰, 자아 정체가 욕구가 가장 높으잖아요. 그 욕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동 발달, 심리 발달, 발달이라고 했을 때 어머니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그래, 애기들은 발달하지.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도 발달하고 있어요. 발달의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 발달 과정상에 여러분이 열등 기능을 뭐 해야 됩니까? 올려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S가 낮고 F도 낮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는 뇌로 치면 극좌뇌형이고 MBTI 치면 INTJ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공감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생 때 옆에 짝꿍이 안 왔는데 안 온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게 아니라요. 그 친구가 말을 안 시키면 당연히 말을 안 시킨다고 생각을 했지 그게 왔다 안 왔다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저 같은 사람은 단순합니다. 내 생일이니까 내 생일날 무슨 선물 사줘. 그럼 당연히 사줍니다. 사용 설명서가 단순한 사람이에요. 공감 능력은 제로예요. 근데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저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고 얘기 나누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정상적으로 진짜로 그래요. 우리 윤리 사고 게임이잖아요. 사고 윤리 게임 보면 트롤리 기차가 막 이제 운전기사가 기절한 상태에서 막 내려오고 있어. 그 전환기 레벨을 당기면 한 사람한테로 가서 한 사람만 사망하고 안 당기면 5사람이 사망해. 뭐 이랬을 때 너는 뭘 선택할래? 이거면 그냥 사고 게임이잖아요. 윤리를 알아보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5사람이 사망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뭐 육교 위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옆에 있는 덩치 큰 사람을 떨어뜨리면 트롤리를 막을 수 있어. 너 떨어뜨릴래? 안 떨어뜨릴래? 안 떨어뜨리면 작업하는 5명이 죽고 이 사람을 떨어뜨려서 트롤리를 막으면 이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 진짜 갈등하시죠? 난 이런 상황 싫어. 특히 지금 S 들어가신 분, F 들어가신 분, 뭐야, 왜 이런 상황을, 누가 있다니 걸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 양심도 없이 그냥 어차피 그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 그러니까 희생을 시켜야 된다면 죽여서 떨어뜨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전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한 거예요. 떨어뜨려서 거기에 깔려서 죽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한순간에 빨리 깔끔하게 사망을 시켜서 고통 없이 그리고 떨어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아이 중에 저 같은 스타일이 있을 때 어머니들이 미친다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지? 그러니까 왜라는 말을 붙였을 때 절대 이해가 안 가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감정으로 호소해도 전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나를 무시한다 내지는 제가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걔 시선으로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걔 시선에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한 사람을 희생해서 트롤리를 막아야 된다면 저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은 건 뭘까? 그냥 단칼에 죽이고 떨어뜨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기능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거는 뇌세포하고 관련된 건데 제가 설명을 다 같이 드렸습니다. 자, 칼 융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훈육이나 통제, 조건 형성, 교육도 어린아이들의 선천적 경향성을 감소시킬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 아이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바꾸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MBTI와 학습에 대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걸 공부 잘하는 스타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 학교에 맞느냐. 두 번째, 나랑 맞느냐. 사실 공부 잘하는 아이 잘할 수 있어요. 누구랑 안 맞을 뿐이에요? 엄마랑 안 맞습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많다. 자, 잔소리 많으신 어머니, 아이하고 MBTI 극과 극이신 어머니의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공부에 열정적인 어머니들이 누구냐면 INT, NT 들어가신 어머니들이 공부에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NT 들어가신 어머니들의 특징은 본인이 공부하시면 돼요. 본인이 공부하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NT 들어가신 어머니들은 답답해합니다. 이거 탁탁탁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 얘는요 숙제 하나 하고 들어가면요 30분이면 끝날 일을 2시간을 잡고 있어요. 네, 이해 못하십니다. 자, 모두 유형마다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 스타일만 변화시켜주면 돼요.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그룹 활동을 한 거고요. SP 아동, NJ, SJ, MP 요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SP 아동은요 활동하기 좋아해요. 즉흥적이고요. 속물적입니다. 물질적인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샤프 하나를 사도 센 걸로 나갑니다. 네. 그리고 자발성이 있고요.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오늘 해야지 내일을 위해서 오늘 공부를 할 수는 도저히 없는 친구입니다. 오늘 해야 될 분량이 정확해야 돼요. 활동이 배우는 것이에요. 충분한 동기부여만 있으면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게 SP입니다. 자, P, 그죠? P는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 언제까지 안 한다? 막판까지 안 한다. 네, 막판까지 안 한다. 자, 그래서 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이나 자습서에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설명이 많이 쓰였으면 저는 짜증나요. 그걸 내가 썼으면 모를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거 좋아합니다. 표 그래프 있는 거 좋아하고요. 자, 그럼 SJ는요. P하고 J의 차이일 뿐이죠. 감각적이면서도 신중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하나하나씩 자기가 다 따져봅니다. 그리고요, 기계적인 학습에서 두각을 나타내요. 기계적인 학습이라는 게 뭐야? 반복 학습. 딱딱 체계적인 학습.
비슷하게 유지된 학습. 전통적인 교수 양식에 굉장히 강해요. 공부 잘하는 스타일 SJ 들어갑니다. 예, 전체적으로 감투 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회장이 되든 부회장이 되든 반에 뭐라도 하나 시켜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SJ. 그리고 부모하고 일치되고 확고한 태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부모님이 야 공부는 안 해도 돼 이러면 이 친구 정말 안 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안 합니다. 감히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루틴을 지켜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NJ 학생 아이들죠. 아는 척 잘난 척 잘합니다. INTJ 아는 척 잘난 척. 엄마한테 엄마 그것도 모르지. 이건 이거야. 따지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이 강하고요. 독자적인 공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대로 공부하기 좋아해요. 근데 아는 차는 경우는 외톨이 성향의 공부벌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 강박이 있기 때문에 벌써 시계를 차고 계신 분들은 느낌상 이쪽 유형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랑 대화할 때도 저도 그래요. 저희 아이랑 얘기할 때 지금 5분 시간 있어. 얘기할까? 5분 뒤에 알람 울리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NJ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알아야 할 것들이 끝없이 있고 끝없이 호기심을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상대를 굉장히 압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압박하는 게 아니라 따수고 드는 거예요. 왜? 얘는 정확한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NJ 아동의 어머니하고 SF 성향의 어머니가 만나면 불꽃이 일입니다. 그냥 먹어. 아이는 이거 왜 먹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반항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이야 단백질이 67% 들어있고 무기질이 2% 들어있는 몸에 좋은 탄탄지 음식이야. 그래서 네가 먹으면 골 성장에 좋고 칼륨과 칼슘을 형성하기 때문에 키 성장에 좋단다. 이러면 하고 먹습니다. 근데 너는 엄마가 이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먹니? 전혀 못 느낍니다. 땀을 흘린 건 본인이 흘린 거고 열심히 한 것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지 왜 나한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NP 아동의 학습 양식. 자아 감각이 자아 이거 굉장히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훌륭한 사람 되기, 자기 자신 되기, 인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뭐 하는 스타일입니까? 같이 협력하는 거 원하고요. 의사소통 기술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독서를 이 친구가 좋아한다면 이야기책 굉장히 좋아해요. 타인과 동일시에서 패자에 대한 공감 능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NJ 아동이 엄마가 땀 흘리고 음식했는데 네가 그냥 먹어 하면 아이는 안 받아들이지만 NP 아동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된다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 친구는 공부해야 될 목록을 생각하고 이 친구들은 뭘 공부는 왜 할까? 우리는 공부를 왜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학습 유형과 학습 전략을 제가 간단하게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습 유형에는 표층, 심층, 성취형이 있어요. 우리 뇌가 뇌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형계, 대뇌, 소뇌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 학습에서는 표층, 심층, 성취로 나뉩니다. 표층이 쉽게 얘기하면 단기 기억이에요. 전두엽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층은 해마와 나머지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 기억입니다. 표층은 지금 여러분도 계속 표층을 쓰고 있어요. 표층 쓴다는 게 뭐냐면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듣고 이해하고 다른 생각하고 계속 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명상 아시죠? 명상이 안 되는 게 심층이에요. 저는 명상 못 합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 순간부터 생각이 더 들어요. 이게 표층입니다. 표층. 근데 표층 진짜 중요해요. 왜? 우리가 뭔가를 딱 통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이게 표층에서 이루어집니다. 표층에서 끊임없이 소스를 계속 무작위로 막 내줘요.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을 치면 어떤 거예요? 고장난 화면이에요. 막 무작위로 화면을 계속 띄워줍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딱 보는 순간 저거 하고 딱 끼워내는 게 표층이에요. 그래서 표층 학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심층 학습은 그와 반대로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내걸려서 100%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똑한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이 심층과 표층이 균형을 이룬 아이예요. 그래서 성취형은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는 학습을 하기 때문에 표층과 심층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성취형 아이들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SJ형 자아 성찰 많이 한다는 친구, 여기 MP 아동 같은 경우는 심층 유형을 많이 사용해요. 그죠? 그래서 자아 성찰, 공부는 왜 하는 걸까? 뭐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시험은 봐야 되지? 이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취형 아이들은 그런 질문 안 하죠. 바로 필요한 건 바로 그때 해버리니까. 자, 그리고 학습 전략이, 이 성취형 아이들은 학습 전략을 시연, 정교화, 조직화, 상위인지 전략을 골고루 사용합니다. 표층 아이들은 주로 시연 전략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뭘 외워 그랬을 때 중얼중얼 소리 내서 막 외운다? 뭘 사용하는 거예요? 시연 전략. 자, 정교화 전략이나 조직화 전략을 사용하는 아이들은요, 정교화 전략은 쓸데없는 건 잘라냅니다. 다이어트 시켜요. 다이어트 시켜 줄거리만 쫙 뽑아내요. 조직화 전략의 아이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여러분 아시죠? A는 B, C로 나뉘고 B, C는 다시 E, F로 나뉘고, 그래서 내가 아는 걸 이렇게 조직화 해버립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뭔가를 쓰거나 가만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상위 인지 전략을 가진 아이들은 시연, 정교화, 조직화를 골고루 내가 쓰고 있는지 확인을 계속 합니다. 자, 요거 언제 가능할까요? 15세, 사춘기 때부터 가능합니다. 메타 인지를 쓸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다? 중학교 1학년,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 이때부터 이거를 씁니다. 여러분이 메타 인지 학습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뭐 학습지에 메타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메타 인지를 쓰는 거는 뇌가 12세에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된 뇌가 워밍업,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워밍업이 되고 완전히 내게 돼야지만 메타 인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메타 인지를 쓸 수 있다 없다는 우리 아이 꿈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꿈이 뭐냐? 잠잘 때 꾸는 꿈이요. 자고 일어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어머,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내가 꿈꾼다는 걸 느꼈는데 내가 꿈을 꾸고 있어. 그래서 꿈속에서 귀신이 쫓아오길래 이거 내 꿈인데 내가 왜 귀신한테 쫓기지? 하고 바꿨어. 자, 메타인지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의식이 무의식을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얘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쓸 준비가 됐을 때. 그래서 제가 학교 나가서 손들어 보라고 했을 때 5학년에서는 한 반에 한 명도 거의 없어요. 전체에서 한두 명 있을까? 6학년 중에서는 많으면 한 반에 4명, 적어도 한두 명. 중학교는 어떨까요? 거의 반 이상이 손을 듭니다. 중학교 2학년은 다 들고요. 네, 그래서 아직 우리 아이한테 너는 네가 네 공부를 하면서 네가 조절을 해야지.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왜 우리 아이는 자기 주도가 안 될까요? 머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 아이는 내 손에서 떠날까요? 한 18세? 예, 그 정도쯤? 왜 그럴까요? 메타인지가 된다 해서 엄마 오늘부터 제가 제 공부를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 생각과 행동이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중1 때부터 시험 봐야 된다고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MBTI 유형과 학습 스타일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이 종이를 나눠드린 이유가 같은 스타일끼리 모이셨잖아요. 그죠? 같은 스타일끼리 제가 3분을 드려볼 테니까 어떤 말에 나는 자극받아서 공부했다. 어떤 말이나 행위나 상황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생겨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남자친구가 생겨서 공부를 오히려 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깔봤던 친구가 은근히 나보다 잘한다는 걸 심적으로 느끼면서 이럴 순 없어. 그러니까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인데 은근히 내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걔보단 내가 좀 이랬는데 아닌 상황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자극받아 공부할 수도 있어요. 또는 엄마가 갑자기 야, 내가 너 뭐 하면 뭘 사줄게.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 시절에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공부 동기가 생겼는지. 자,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 특히 암기 과목 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시간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이 세 가지만 하나 자, 의논해 주십시오. 3분 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님들, 자, 아가씨들, 자, 아가씨들, 예. 자, 우리 아가씨들, 예. 아유, 아가씨요. 아가씨. 네, 우리 아가씨들, 예.
자, 아가씨들 3분 지났어요. 예. 이제 아줌마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잖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아줌마라는 말을 나쁘게 생각하는지. 그죠? 네. 자, 제가 여러분 칼같이 끝내드리는 거 좋아하시죠? 11시 30분에 끝내야 되죠? 네. 보기를 격하게. 네. 사실 이게 강의로 치면 16차시 강의이기 때문에 대학원 한 학기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거의 한 3차시까지는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칼 융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BTI 발달 과정을 또 디테일하게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16차시 해야 될 거를, 아, 우리 어머니는 90분 만에 끝장을 내는, 네, 대단한 강사를 만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공부 스타일 얘기해 보시면 말 통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내 아이하고는 안 통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하셨을까? 아, 옆집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그 엄마하고, 그 옆집 엄마하고 나하고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 엄마는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내가 옆집 엄마하고 맞으면 우리 어머니는 나하고 얼마나 안 맞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본인의 MBTI를 왜 알아야 되냐? 내가 이런 성향이라서 우리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내가 이런 성향이어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어요. 맛있어, 빨리 먹어.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막 먹어.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는 곤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먹을 때 먹으라는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알아서 먹고 끝. 네. 내가 원하는 거. 특히 이거 내가 열심히 만든 거에 먹어. 그럼 정말 곤란스러워요. 열심히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가족이 식사할 때 혼자 생라면을 먹고 싶은데, 그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먹는 게 입이 툭 튀어나와갖고 분위기 다 망쳐놓고, 그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알고 싶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조별로 모이게 한 건 단 하나예요.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해보시면 우리 아이는 나랑 안 맞는 건 이제 좀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뭘까가 이제 좀 보여야 돼요. 일단 첫 번째 ENG, ING가 좀 보여야 돼요. 틈만 나면 전화기 확인하고 친구가 부르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뛰쳐 나간다. E인 아이입니다. 근데 E인 아이하고 I인 어머니는 극과 극이겠죠. 근데 엄마도 E고 아이도 E면 서로 집에 없습니다. 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E인지 I인지,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걔는 친구 만나고 오고 친구랑 같이 있어야지 뭐예요? 에너지를 받는 아이예요. 아이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S냐 N이냐를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책을 하나를 사도 그 친구는 그림이 예뻐서 삽니다. 그래서 S인 아이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만화책 잘 사요. 절대 사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25년 동안 독서 논술을 한 사람으로서 봉화초등학교에서 부르면 제가 독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년별 독서. 그래서 책도 쓰고 있는데, 사실 저는 독서 그 수업에 대한 전문 강사인데 요즘은 MBTI가 대사라서 이걸로 돈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화로 된 학습 만화책은 뇌 전두엽을 망쳐요. 그래서 아이들 단기 기억을, 아까 표층 학습을 망칩니다. 표층 학습은 심상과 관련돼요. 심상은 이미지 아시죠? 우리 시를 읽으면 뭔가 그림이 쫙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화로 된, 지금 요즘 나오는 그 강렬한 색채의 단순한 만화로 된 건 심상을 다 망쳐서 이미지를 다 깨버려요. 장기 기억, no, 안 됩니다. 학습 만화, 교과 만화, 그건 출판사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타이틀을 달아놓으신 거죠. 학습 만화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긴 글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말씀이죠. 네. 자, 줄글을 잘 읽는 아이가 학습 만화를 그냥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학습 만화를 보는 아이가 줄글로는 못 넘어갑니다. 왜냐면요, 사고 체계가 달라요. 뇌에 사용하는 뇌의 흐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읽는 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읽는 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거예요. 눈은 빛으로 그냥 뭐 할 뿐이에요? 화면을 투사시킬 뿐이고, 그 투사한 걸 해석하는 건 누구예요? 메로니케 영역의 좌측.
브로카 영역의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듣는 거예요. 읽는 거는. 그런데 학습 만화는 볼 것만 있고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못 읽습니다. 예. 그래서 S인 아이들 그거 조심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F인 아이들은 감정이 굉장히 투명한 아이들이에요. 예. 감정이 투명해요. 그래서 얘는 혼을 못 냅니다. 얘가 벌써 눈가가 촉촉해요.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어머니가 목소리 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도 한 톤을 낮추셔서, 네, 안녕 이게 아니라 안녕, 맑게 한 톤을 낮추셔서 뭔가를 하실 말씀이 있잖아요. 칭찬 5에 잔소리 1, 5대 1의 비율을 지켜주지 않으면 얘들은 상처받습니다. 네, 상처받아요. 그래서 F 유형 아이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인 아이들은 끊임없는 질문에 놀라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같이 탐구해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T인 아이들끼리 모아놓으면 굉장히 재미있게 학습합니다. 그래서 T인 아이들 중에서도 또 F가 발달하면 말만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뭐 토론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업 좋아해서 조용한 수업보다는, 예,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일단 E인지 I인지, S를 사용하는지 N을 사용하는지. N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벌써 시간 개념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S를 사용하는 경우는 오늘 길어야 일주일 뒤. 근데 N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이번 달에 우리 학교에서는 뭘 해요. 이번 학기에 우리 학교에서는 벌써 뭘 하고요. 이게 시간 개념 자체가 넓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에 있어서 T를 사용하는 아이들 질문 많고요. 그죠? 그 다음에 F 사용하는 아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가가 항상 촉촉하고 감정이 투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투명해서 상처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공부는 친구가 좌우합니다. 친구가 그날 마음에 상처를 줬다, 그날은 다 제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뭐냐 어깨를 툭 쳤는데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치고 간 거예요. 얘가 나를 싫어하나 봐. 내가 좀 문제가 있나. 그럼 앉아서도 촉촉한 눈으로 수업은 안 듣고 친구는 나를 왜 쳤을까? 이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 그죠? T에 N까지 있으면 그 생각을 1년간 합니다. 그리고 제가 INTJ잖아요. 친구랑 싸우고 내가 3년 전에 말이야. 네가 그거 질문했었지? 그 질문한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내가 3년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내 생각이 이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MBTI 12세 전에는 MBTI 검사가 청소년령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것만, 덩어리만 E인지 I인지 S인지 N 정도인지만 파악을 하셔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12세 이후에 좀 더 섬세하게 검사를 하셔서, 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기능은 벌써 티가 나요. 우리 아이 MBTI 검사 안 해도 주기능은 티가 나니까 얘가 막 마시고 엄마 난 이게 먹는 게 너무 좋아. 그럼 주기능이 뭐예요? S입니다. 그럼 S인 친구는 문제집을 사줘도 책을 사줘도 감각적인 거예요. 그리고 만화책 차단하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예, 3분이 초과했는데 Q&A를 할게요. Q&A 하는 시간에 설문지를 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부소연 선생님께서 설문지 작성해 주실 텐데요.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교육에는 설문지를 작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봉화초등학교 어머니들께서 설문지 잘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독서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강의 들으시고 싶으시면,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 내서 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질문 있으십니까? 인터넷으로 하기로는 아이가 ENFJ거든요. 네. 그러면 그 습관을 루틴에 따라서 해주는 게 좋을까요? ENFJ요? 네. 볼까요? 근데 ENFJ인데 문제는 이 친구가 지금, 그죠? 몇 살인가요? 5학년이요. 5학년이요? 5학년이요? 그러면 F가 발달한 친구고, 그죠? 거기에 직관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니까 패션 감각도 있고, 그죠? 친구들 패션 감각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느낌적으로 내 친구 나랑 좀 안 친한 친구, 그래서 늘 겉으로 봤을 땐 친구랑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아이랑 얘기하면 그 친구가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죠? 직관적으로 그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 F이고 N이 발달한 친구는요, 친구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얘기할 때 어머니가 좀 진지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해결하실 필요 없고요, 들어만 주시면 돼요. 어차피 그 고민 백날 반복할 테니까. 예.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서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끌어안아 주시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나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걸 마무리 지으시면 애가 행복하게 잡니다. 그리고 자고 나면 다시 또 내일의 태양이 새롭게 떠서 또 행복하게 공부해요. 예. 그래서 공부 같은 것도 친구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마상이에요, 마상. 마음에 상처받고 문 닫습니다. 친구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항상 어제는, 예를 들면 어제는 30분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5분이나 더 했네, 뿌듯하다, 이런 식으로 본인과 본인을 비교해 주시면 좋아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설문지가 엄청난가 봐요. 막 집중해서. 9장 아, 예. 예, 있습니다. 예, 찍어 가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SFP나 INFP형한테는 회장시키시면 안 돼요. 회장하라고 강요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회장 타이틀을 다는 순간부터 삶의 무게가 확 곰 2마리가 어깨에 달라붙습니다. 예, 예. 근데 ESFJ나 ENFJ 같은 경우에는 나서서 막 회장하겠다는 안 하지만 회장이 되면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래서 옆에서 누가 옆구리 찔러줘야 지면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INTP나 ISTP도 타인에게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친구랑 뭐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 남자애들 중에 ISTP나 INTP는 어떤 문제의 중심에 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난 아무 생각 없이 툭 치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걔 입장에서는 얘가 날 쳤다가 되는, 그 쳤다에 해당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그런 거 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휴식 시간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쉬는 시간에 막 업됐던 친구는 수업 시간에도 그 업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명상을 하면서 타임에 따라서 뇌를 가라앉히는 걸 좀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을 때도 시간을 좀 딱 정해놓고 책을 읽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혼자 작업하는 것도 선호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건 딱 빠지면 몰입해버려요. 예. 근데 좋아하는 게 책 읽기면 좋은데 게임이면은 골 아프죠. 예. 그래서 내부에 강한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ISFP, 온화한 성격이죠. 조용하고 깊이 있고, ENST나 ENTJ, 솔직하고 자연스럽고 앞장서서 지휘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 통제하고 싶어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제가 회장하겠습니다, 이 스타일이에요. 예, 제가 회장하겠습니다, 이 스타일. 그리고 본인이 회장을 맡지 않아도 회장을 누군가 시키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막 분위기를 몰아서.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설문지 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